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갔는데 아이스크림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을게요 하고서 이제 먹었는데 폭행이 시작된 거죠. 넌 내 말을 무시하는 거라고.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실제로 겪으셨던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면 상담 컨택트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게 되었는지 저희 허경 선생님이 먼저 지원 동기를 한번 읽어주신 다음에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몇 년 동안 이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요. 헤어지고 나니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가스라이팅 과정을 통해 생긴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무기력하고 매사에 제 탓으로 상황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죄책감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변화 과정을 뇌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신청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잘 되려는 소정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최소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하시는지는 모르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때 경험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셨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환청 때문에 시작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들리는 환청이라서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막 들리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생긴 환청이,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충동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그때서부터가 치료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 환청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환청 그러면 보통 조현병에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라고 뭔가 의아해하시거나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진단은 어떤 진단을 들었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받아오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조현병이라고는 결정을 안 내리셨어요. 지금 대학병원에 다니는데 처음에는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이상장애 이렇게 확진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 비교적 최근에 소정 씨가 조용한 ADHD가 아닐까라는 조금 새로운 운명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약을 ADHD 약을 지금 최근에 먹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먹었던 우울증 약보다는 이게 최근에 먹었던 그 ADHD 약 페니드라는 약을 먹고 굉장히 상태가 많이 호전돼가지고 기분 이상 장애랑 ADHD 진단서를 받았어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좀 힘든 내용의 환청 네. 들으셨던 건데 중학교 시절에 뭔가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특히 힘든 일이라고는 없는데 조금 시험 스트레스나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약간 조금 취약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대소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조금 많이 좀 환청도 심하게 들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분이 약간 다운되거나 조금 제가 시험을 앞두거나 이제 약간 강박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심하게 들리고 뭔가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심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쁘거나 즐거울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되게 이상하다. 이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은 아직 하셨거든요. 저도 이걸 잘 모르겠는 게 마음속에서 들리는 건지 아니면 내 옆에서 들리는 건지 머릿속에서 들리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이렇게 압박감이라든지 좀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들리는 거 보면은 조금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내 안에 있는 소리인지 그거를 구별할 힘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데자뷰라든지 네, 뭐 그런 미시감이나 기시감 같은 것도 원래 내가 되게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처음 보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느낌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 일과성으로 잠깐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조현병 진단을 내리진 않습니다. 네, 심리 상담하는 곳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나눠보셨겠지만 부담이 되게 크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아까 네. 환청의 내용도 그렇고. 네. 완벽 강박증? 이게 있어서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실패감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대학 가면서 그걸 더 경험을 하면서 조금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완벽주의적인 그런 강박은 어디에서 온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제 탓으로,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항상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네. 압박감이라든지 긴장감을 항상 주셨어요. 시험도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하면은 칭찬을 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100점이 몇 명인데?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상처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압박감이 마음속에 엄청난 짐이 되었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좀 특성이 생겼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전 만난 분과의 네. 가스라이팅 그 만남을 통해서 네. 어떻게 더 본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건가요? 사실 엄마의 성향과 이제 만났던 사람과의 성향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상하 관계를 굉장히 따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좀 위에 있어. 네. 넌 내 지시에 따라야 해 라는 엄마의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관계였던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저를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자기 품에 안으려 그러고 했던 게 저는 너무 당연해서 그런 사람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익숙해서. 네, 익숙해서. 그래서 이제 전에 만났던 분도 약간 지시하고 제가 그 뜻에 따르길 굉장히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서 나는 누구지? 나는 저 사람의 액세서리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너를 위해서 지시를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너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 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하면서 내가 나를 잃는 듯한 느낌? 약간 이 두 개의 감정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폭력을 한번 되게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때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발로 차고 아예 진짜 무차별 폭행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때렸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해서 네가 나를 무시해서 너 내 말에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냥 저 사람한테 맞춰서 살아야겠구나.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게요. 뭐 어떤 모습,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무시했다고 하던가요?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먹으려고 했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마라고 시작된 싸움이었어요. 진짜 별것 아닌 싸움이었어요.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갔는데 아이스크림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을게요 하고서 이제 먹었는데 폭행이 시작된 거죠. 너는 내 말을 무시하는 거라고.
허경 선생님 어떻게 가스라이팅 맞아 보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판단, 행동을 가지고도 이게 잘못이다, 넌 날 무시했다라고 한 걸로 봐서 가스라이팅에서 보이는 그 단계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 좀 나르시시스트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또 어떤 부분들이 그 사람이 이런 자기애성 성격이 있구나라는 거가 좀 맞아 떨어지던가요? 어느 날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영상을 보면서 가부장적인 모습과 본인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바로 저한테 손가락을, 그러니까 화살을 돌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부터 먼저 내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갑인 것처럼 올려다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았어요. 본인을 갑으로 올려주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영상을 봤을 때 약간 맞아 떨어지면서 저는 약간 그때 좀 해방된 기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던 것들이 한번 싹 해결된 네. 느낌이셨겠죠. 네. 내가 누군지, 왜 이렇게 힘든데도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네.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또 아마 보시는 분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관계인데 왜 그렇게 오래 만났는지, 또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으셨는데 그렇게 좀 끊어내라고 조언해 준 사람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마치 이제 전 사람과의 관계랑 되게 익숙했어요. 그 패턴이 굉장히 익숙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한테 비난과 비판, 그리고 나는 조금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것들이 약간 소속감을 들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래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 그때 상담 치료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진 않으시잖아요. 그 헤어져라, 만나라 이런 것보다는 그건 호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와의 관계랑 약간 내 무의식에서는 겹쳐 보이는 게 있었을 거고, 우리가 보통 어머니랑 그런 힘든 관계가 있어도 잘 끊어내지 않잖아요. 그럼 어머니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힘들어도 끊어내기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 무의식은 네. 선택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길게 좀 가셨을 거고요. 다행히 뒤늦게라도 이런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셨잖아요. 네. 어떻게 가능하셨던 건가요? 사실 이제 아까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등해지려고 이제 여러 목소리를 냈죠. 이건 좀 부당하고 이건 조금 적절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런 식의 내 말이 맞아. 너는 불안정해. 너는 지금 아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다, 뭐 칭찬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끝냈죠. 근데 참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소정 씨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신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네요. 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소정이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저답게 좀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쨌든 병원 치료를 이제 받게 되셨나 봐요. 네네. 이런 힘든 관계를 끊어냈는데 네. 마음이 왜 더 좀 어려운 쪽으로 갔었는지. 아무래도 헤어지고 나서 공허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크고, 저 스스로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더라면, 더 잘했더라면 우리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헤어질 때는 이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다른 분한테 가서 헤어졌는데 이제 이게 너무 배신당한 것 같고 되게 공허하고 내가 그간에 뭘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면서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계속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고 어느샌가부터 올라올 힘조차도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좀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이제 결국 좀 너무 힘든 네. 충동들도 올라오고 네. 시도도 하게 되시고 하다가 입원을 처음에 하게 되신 네.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입원을 하시고 이제 결국 음.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는 치료를 처음 네. 받으셨는데 상담 치료랑은 좀 어떻게 다르셨는지 혹은 그 치료 자체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받아왔던 상담이랑 정신과 진료랑은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을 지금 대학병원을 가는데 일주일에 3번을 가는 게 그 이유가 한 번은 교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2번은 이제 면담 시간을 일주일에 2번 해서 이제 일주일에 3번 그렇게 가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과 이제 만날 때는 그냥 제 지금 현상 그냥 잠을 잘 자는지 기분 상태는 어떤지 그냥 현상에 대해서 약을 처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담 시간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랑 50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교수님께 이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설 상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상업적인 그런 게 되게 짙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이런 내용,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면담과 치료와 이제 그냥 사설 상담이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약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병원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설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이제 잘했다 그게 옳다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풀어내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둘 다 그러니까 지지해 주는 거 그리고 분석하면서 계속 질문 던지도록 하는 거 둘 다 자아의 힘을 키워주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소정 씨께는 후자의 방법이 좀 더 맞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와 분석 치료를 네. 병행하면서 정말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네. 계시고 2달 전부터는 네. 좀 편해지셨다. 네. 그동안 그 전에 생각은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좌절감, 실패감 그리고 나는 병원에 다니는데 가족들이 걱정하진 않을까? 라는 그런 압박감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자유롭지 못했는데 약간 2달 전서부터 아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약만 먹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되겠구나. 조금 내가 약물 치료 플러스 내가 다른 걸 해보면 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게 운동이었거든요. 네. 진짜 저에게 너무 맞는 운동을 찾았고 흥미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는 나를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네. 어떤 운동 하세요? 저 헬스예요. 저도 궁금했는데 저희 컨택트 프로그램에서 항상 던지는 단고 질문이죠. 네.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외에도 나에게 도움이 된 게 어떤 게 있었나를 물어보시는데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처음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왔는데 그게 더 저를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또한 저한테는 되게 압박감이 되게 컸어요. 근데 그래 오늘은 그냥 신발만 신자. 엘리베이터 밑으로까지만 내려가자. 그 다음날은 그냥 헬스장 앞까지만 가보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뭔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조금 점진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운동이 너무 재밌어지는 저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희열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진짜
작게 계획하시고 작게 성공하신 게 이렇게 2달 전부터 많이 네. 좋아지신 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완벽과 강박에 대한 집착, 그거 네. 압박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못 하세요. 네. 그 작은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네.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네. 좀 나약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면서 아, 정말 그 시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어떻게 그거 탁 하는 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심리 검사를 하는데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언어가 딱 장애라고 나온 거예요. 말하는 걸 내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래 나는 말을 못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낙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는 과정에서 녹화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를 계속 이제 연습 하다 보니까 처음의 영상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영상을 제가 보는 게 이렇게 결과물이 딱 보이니까 이게 작은 거의 힘이구나, 작은 긍정의 마음의 힘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운동에도 그렇게 네. 적용을 하신 거군요. 네. 진짜 참 오늘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또 한번 배워갑니다. 제가 팟캐스트하고 유튜브 걸어왔던 길도 한번 떠올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료 그리고 본인께서 하신 여러 노력들에 의해서 옛날에 비해 분명히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많이 건강해지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너무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제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회복하고서도 그렇게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제 언젠간 또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다시 오면은 내게 그럴 힘이 있을까? 그걸 이겨낼 힘이 있을까? 라는 의문들이 조금 저를 불안하게 해요. 그럴 때는 그럼 좀 생각을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에요? 책을 읽거든요, 저는. 책을 읽는데 이제 긍정적인 말들만, 긍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제 베스트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다시 이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네,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마음을 정말 이렇게 잘 극복해 오셨나. 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저희 소장씨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지키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 잘 자기, 두 번째는 산책이라도 하기, 세 번째는 잘 먹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된다는 걸, 정말 힘들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래도 힘듦 속에서도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만큼 무언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 환자분들 몇 분도 이 얘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꼭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참 너무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네. 오늘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소감이신지? 진짜 저 이제 오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떨려가지고 안정제 하나 먹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압박감도 있고,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잘 이야기한 것 같고, 그리고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저도 그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진짜 보고 계시는, 또 듣고 계시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대면 상담 컨택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